시사해설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어제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시리아에 대한 견해, 유크레인 문제, 아이시스에 대한 문제, 아주 심각한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심각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어제 두 사람이 계속해서 자리를 같이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이 각각 한 2시간 간격으로 유엔 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역시 서로 이견에 대한 비난전을 했고 완전히 다른 시각, 완전히 다른 견해를 펴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그 런천 리셉션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마치 나란히 자리를 했습니다마는 또 건배도 나눴습니다마는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들을 하고 있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 사람이 유엔 안보리 소속의 조그만 회의실이 있었는데 회의실에서 양국 국기만 놓고 회담을 벌였습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긴 회담이었습니다마는 문을 닫고 물론 밀담으로 계속이 됐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고도 어떠한 동의라든가 합의라든가 이런 사인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측근에서는 피차 이견만 확인한 회담이 아니었었느냐 그런 풀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 세상사 평화의 날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시리아 문제만 해도 계속해서 악화일로입니다. 아사드가 평화 시위대를 총칼로 진압하기 시작한 것이 2011년이니까 지금 4년이 됐습니다만 지난 4년 동안 무려 25만 명의 양민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00만 명의 난민이 나와서 지금 전 유럽으로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 아사드의 빈틈을 노리고 아이시스라는 테러 단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국가를 설립한다 하고 선언을 하고 시리아 또 이라크 내에 아주 대규모 영토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러 행위를 계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력은 뭐 알카에다라든가 탈레반보다도 더 강력한 테러 단체가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 세계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테러 지원병들이 수만 명이 시리아로 이제 잠입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제한적인 공중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 가지고도 이들의 기세가 전혀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판에 이제 러시아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시리아 내에 군사 기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9월 초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 군사 기지에는 탱크들이 있고 전폭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동 지역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군대를 보내고 이제 기지를 만들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시리아 위기 후를 위한 장기 포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중동 지역에서 앞으로의 영향력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이 러시아 쪽에서는 명분상으로는 아이시스 격퇴를 위해서 아사드와 협조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지난 선데이 러시아가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과 아이시스 격퇴를 위한 정보 공조를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미국이 아이시스 공중 공격을 한 지가 이제 1년이 넘었고 시리아 내 반군 무장을 해서 이제 대리전을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완전히 실패작으로 돌아갔고 또 미국이 이라크 군을 그야말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훈련을 시키고 장비를 보내고 군대를 만들어 줬는데 그런데 이 이라크 군이 이 아이시스만 나타나면은 그냥 총을 버리고 꽁무니를 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지금 와서 러시아와 정보 공조까지 하겠다 하고 이제 나서니까 좀 딱한 일입니다. 이 아이시스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중에 아주 큰 부분이 Made in USA 무기라는 것이죠. 한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유엔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위기 해결을 위해서 국제기구의 룰 내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한 노력과 외교적인 시도와 이것을 강력하게 옹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지칭해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은 더 어둡게 또 무질서의 세계로 우리들이 끌려가고 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반해서 알 아사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이시스와 극렬주의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아사드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 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이제 아사드는 스텝 다운 해야 한다, 사라져야 한다 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그 크라이미아 합병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드는 궁극적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지금 러시아라든가 이란을 포함해서 어느 나라와도 이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 그러나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이후에 지금 시리아 사태가 내전 이전의 상태로 복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 푸틴은 한 10년 만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됐는데 미국의 그 중동전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는 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과 무마 가다피를 축출했지만은 무력을 써서 그러나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테러리스트들의 천국이 됐지 않느냐? 이제 이런 비난을 어제 폈습니다. 이 러시아하고 시리아는 오랜 동맹 관계에 있는 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일이죠. 시리아 내의 무기들이 모두 러시아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는 아사드에 대한 옹호를 계속하고 있고 오히려 아사드가 아이시스와 극렬주의를 막기 위한 최고의 대안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러시아가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2013년도에 잠시 공조를 했던 사실이 있죠. 시리아에서 아사드가 케미컬 무기를 사용했던 증거가 나오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 하고 경고를 한 이후에 전함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근해에 배치를 하고 공격을 하기 직전에 푸틴이 이제 개입을 했죠. 그래서 화학 무기들을 국외로 반출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결과적으로 이제 공격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국내에서 이 강경 보수로부터 이 사건을 두고두고 허약한 국제 정치를 했다 하는 공격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푸틴 대통령 어제 1시간 반, 90분 동안 꽤 긴 시간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어디에서도 길조의 사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아침 유력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푸틴 사이드에서는 건설적이고 솔직한 대화였다. 이런 이례적인 그 코멘트만 했고 미국 쪽에서는 회담의 절반은 시리아 문제 그리고 절반은 유크레인 문제를 논의했었다. 까지만 얘기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양측이 무슨 이견을 좁혔다는 그런 사인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 양측에서는 서로 상대방이 이 회동을 원했었다. 그렇게 엇갈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당분간 이 시리아의 양면 학살 계속이 될 것이고 유럽의 난민 위기 사태도 계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